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월 9일 금요일 교차로 유튜브 뉴스를 시작하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2024 시카고 오토쇼가 이번 주 토요일에 개막합니다. 이번 오토쇼에서 수많은 자동차 제조사들이 새로운 기술과 디자인을 선보일 걸로 보입니다. 자동차 제조업체 루시드와 테슬라가 최신 전기차를 선보일 예정이며 마쓰다도 5년 만에 모터쇼에 복귀합니다. 포드는 이곳 시카고에서 제작된 2025년형 포드 익스플로러를 처음으로 공개 전시할 예정입니다. 이번 쇼에서 Cars.com의 2024년 최고의 패밀리카 기아 텔루라이드, 2024년 최고의 전기자동차 현대 아이오닉 5, 2024년 최고의 자동차인 쉐보레 트랙스가 선보입니다. 또한 배우이자 비영리 단체 풋프린트 콜리션 창립자인 로버트 다우니 주니어가 소유하고 있는 친환경적으로 개조된 클래식 자동차 6대가 전시됩니다. 이 자동차들은 경품 행사를 통해 증정될 예정이며 수익금은 다우니 주니어가 풋프린트 콜리션에 기부할 예정입니다. 이 자동차들은 모두 지난해 6월경 그가 출연했던 빈티지 차량 개조 리얼리티 프로그램을 통해 내부와 외부 모두 친환경으로 변경됐으며 모델은 1969년식 벤츠 280 SE, 1972년식 폭스바겐 버스, 1966년식 뷰익 리비에라, 1972년식 K10 픽업, 1965년식 쉐보레 콜벳 컨버터블, 그리고 1985년식 쉐보레 엘카미노입니다. 2024년 시카고 오토쇼는 2월 10일부터 19일까지 머커믹 플레이스에서 10일간 열립니다. 매일 오전 10시에 개관하며 폐관 시간은 요일마다 다르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은 오토쇼 웹사이트를 확인하시면 됩니다. 시카고 화이트삭스가 2029년 시즌 이후 사우스룹에 위치한 더 78이라는 부지에 지어질 새 경기장의 모습을 공개했습니다. 컨셉 렌더링과 관련한 중서부 엔지니어링 회사가 발표한 프로젝트 임팩트 계획에 따르면 이번 이전은 시카고 경제에 큰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새 경기장은 연간 500만 명의 방문객을 유치하고 시카고에 90억 달러의 투자를 유치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40억 달러의 안정적인 연간 경제 효과, 3만 2천 개의 일자리 창출, 1,000개의 저렴한 주택 공급, 연간 2억 달러의 세수 증대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경기장은 시카고 사우스룹에 위치하며 루즈벨트 로드 북쪽, 시카고강 서쪽, 클락 스트리트 동쪽, 핑탐 공원 근처 기찻길 남쪽에 자리 잡을 예정입니다. 대중교통 접근성 또한 뛰어나 레드, 그린, 오렌지 CTA 노선이 루즈벨트와 스테이 스트리트에서 정차하며 버스 노선도 인근에 운행됩니다. 핑탐 공원에는 강을 따라 내려가는 팬들을 위한 수상 택시 정류장도 마련될 예정입니다. 시카고 화이트삭스의 새 경기장 건설 계획은 시카고 경제 활성화, 사우스룹 지역 개발, 대중교통 접근성 향상, 주변 지역 활성화 등 다양한 측면에서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일리노이 한인부동산협회는 지난 5일과 6일 양일에 걸쳐 카라 멤버를 위한 컨티뉴잉 에듀케이션 클래스를 나일스에 위치한 리얼 에스테이트 인스티튜트에서 약 50여 명의 멤버가 참석한 가운데 성공적으로 마쳤습니다. 첫날 1시간 코스인 성희롱 예방교육과 4시간 코스로 핵심 과정인 규정 준수를 위한 콜 코스 클래스가 있었습니다. 둘째 날에는 약 8시간 클래스로 윤리 관행, 에티컬 프랙티스와 자산 관리 필수 항목으로 진행이 됐습니다. 일리노이 한인부동산인협회 측은 매 2년마다 시행되는 컨티뉴잉 에듀케이션 클래스를 통해 업데이트된 룰을 적용하고 에이전트의 자질과 능력을 향상시켜 더 전문적이고 양질의 서비스를 고객들에게 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미주 최대 아시안 슈퍼마켓 체인 H마트의 구매본부인 그랜드 BK가 본격적으로 카페형 베이커리 브랜드인 라미와 스페셜티 커피 브랜드인 10,000의 프랜차이즈 사업을 확대한다고 밝혔습니다.
라미는 H마트의 구매본부가 프랜차이즈 사업을 위해 2016년에 란칭한 자사 브랜드로서 여러 고객층의 입맛을 사로잡는 고품질의 빵과 페이스트리, 케이크 등 다양한 디저트류로 고객들의 인기를 사로잡고 있습니다. 특히 라미는 타 브랜드와 달리 H마트 내 입점된 카페형 베이커리 브랜드로 한 가맹업주가 인샵 운영과 함께 로드샵 운영도 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 뉴욕, 버지니아, 하와이 지역에 4개의 매장을 운영하고 있으며 오픈 예정인 H마트 뉴욕 롱아일랜드 시티점과 일리노이 어바나점에 가맹 점포를 운영할 예정입니다. 본 가맹 사업 관련 문의는 이메일 franchise@cafelami.com으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발렌타인스데이가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피자헛이 연인과 이별을 계획하는 사람들에게 특별한 옵션을 선보였습니다. 피자헛은 2월 6일부터 발렌타인스데이까지 이별의 매운 소식을 달콤한 방식으로 전할 수 있는 한정판 핫허니 굿바이 파이를 출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특별한 피자는 시카고, 뉴욕, 마이애미 일부 매장에서만 판매됩니다. 피자헛은 굿바이 파이를 통해 달콤하고 매콤한 핫허니 피자와 함께 맞춤형 포장에 개별화된 간단한 메시지를 전달해 연인과 이별의 아픔을 덜어줄 수 있도록 도와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맞춤형 굿바이 파이 피자 상자에는 상단에 이별 상대의 이름을 적을 수 있는 공간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핫허니 피자는 페퍼로니와 하바네로가 들어간 핫허니 소스가 올라가 곧 헤어질 연인의 입맛에 매콤한 맛을 남길 수 있습니다. 고객들은 피자헛 웹사이트에서 이별 문자를 작성해 달라고 요청하면 무료 핫허니 피자를 받을 수 있는 기프트 카드 링크와 함께 무료 파이를 받을 수 있습니다. 피자헛의 굿바이 파이 출시는 발렌타인스데이라는 특별한 날에 이별의 아픔을 둔 사람들에게 새로운 선택지를 제시한다며 화제를 모으고 있습니다. 영화 007의 팬들이 기뻐할 만한 소식이 있습니다. 영화 속 기발한 소품들의 전시회가 시카고의 과학산업박물관에서 처음으로 열립니다. 이번 박물관 전시는 영화 촬영 소품들의 그 영역을 뛰어넘는 기여를 보여주는 새로운 기회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박물관의 큐레이터인 캐슬린 메카시는 창의성이야말로 이것들이 여기 전시된 이유라면서 이 전시가 흥미로운 이유는 이러한 물건을 만드는 데 사용되는 상상력, 발명, 공학 및 과학이라고 말했습니다. 메카시는 이어서 이번 007 과학, 제임스 본드 세계의 발명 전시회는 유명한 프랜차이즈의 과학과 기술에 중점을 둔 첫 번째 공식 전시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번 전시회에는 본드 차량 13대와 시리즈와 관련된 90개 이상의 다른 소품들이 전시될 뿐만 아니라 영화 소품들의 영감을 받은 현실 세계 기술이 함께 전시됩니다. 다음 007 시리즈가 나올 때까지 본드의 최신 소식을 볼 수 있는 최고의 장소로 박물관의 전시회를 찾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 전시회는 3월 7일부터 3월 27일까지 진행될 예정입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딸인 이원주 씨가 시카고 소재 비영리 단체인 시몬스 센터에서 인턴 활동을 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지난 7일 뉴시스 단독 보도에 따르면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딸인 이원주 씨는 영어 이름 메디슨 리로 글로벌 시카고 시몬스 센터라는 NGO 단체에서 인턴으로 활동 중입니다. 이 단체는 정직원 3명의 인턴은 이 씨를 포함해 4명뿐인 소규모 단체로 알려졌습니다. 이 씨는 이 단체 홈페이지에 나는 대한민국 서울 출신이지만 미국 뉴욕에서 태어났다며 현재 시카고 대학에서 데이터 과학을 전공하는 2학년 학생이라고 자신을 소개했습니다. 이어 항상 내가 속해 있거나 살고 있는 사회와 지역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고등학교 때에도 캠퍼스 내 지역사회 봉사단체들과 함께 활동한 적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2004년생인 이원주 씨는 서울 용산국제학교와 미국 코네티컷주 초투 로즈메리호를 거쳐 현재 시카고대에서 데이터 과학을 전공하고 있습니다.
시몬스 센터가 전 세계 봉사단체들의 데이터베이스를 제공하는 업무도 하기 때문에 이 시는 전공인 데이터 과학을 살리며 봉사활동까지 병행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해당 단체 인턴을 시작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원주 씨가 인턴으로 활동하는 시몬스 센터는 1999년 설립된 시카고 소재 비영리 단체입니다. 이 단체는 지역 발전을 위한 글로벌 비영리 단체와 자선가, 사회활동가, 구직자, 학자 등을 서로 연결하고 다양한 정보를 제공해 상호 협업을 이끌고 있습니다. 시몬스라는 단체명은 시카고 출신 글로벌 자선가이자 창립자인 아델 스미스 시몬스 여사 이름에서 따왔습니다. 시카고 다운타운의 남쪽 끝에 있는 시카고 스카이라인과 연결되는 미시간 애버뉴의 73층짜리 주거용 타워에 대한 사전 임대가 시작됩니다. 오는 5월 1일부터 1000M 빌딩에 첫 입주자가 입주할 수 있으며 연중 단계적 입주가 계속됩니다. 73층의 이 건물은 2021년 세상을 떠난 유명 건축가 헬무트 얀의 마지막 디자인입니다. 건축의 독특한 디자인은 이웃 건물 위로 17피트 경사져 있어 북쪽과 남쪽으로 확장되고 동쪽을 향한 전망을 더 많이 허용했습니다. 건물 웹사이트에 따르면 월 임대료는 450 스퀘어피트 스튜디오의 경우 $2,105부터 3,156 스퀘어피트 4베드룸 아파트의 경우 $15,970까지 다양합니다. 현재 1000M 쇼룸에서 투어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1000M은 738개의 객실과 73층의 식사 공간, 실내 랩풀, 2층의 피트니스 시설을 포함해 8만 스퀘어피트 이상의 편의시설을 갖추고 있습니다. 이 빌딩은 시카고의 저가형 주택 조례에 따라 약 25개의 저가형 주택을 임대하게 됩니다. 해당 유닛에 대해서는 현재 사전 임대가 불가능합니다. 1000M은 지난 2015년 골드만삭스와 도이체뱅크에서 3억 450만 달러의 건설 대출을 받아 시공을 했지만 팬데믹 기간 중 1년 이상 공사가 중단됐습니다. 이후 개발자들은 건물의 용도에 대해 다시 논의를 거쳐 콘도미니엄에서 임대로 전환하게 됐습니다. 매큐 컨스트럭션이 주도하는 1000M 빌딩의 공사는 올해 말에 완료될 것으로 예측됩니다. 훈련을 마친 뒤 헬기를 타고 복귀하던 미 해병대원 5명이 샌디에고 외곽 산악지대에서 폭풍우를 만나 모두 숨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AP통신에 따르면 당국은 지난 6일 해병대원 5명을 태운 CH-532 슈퍼스텔리온 헬기가 라스베가스 북서쪽 클리치 공군기지에서 샌디에고 미라마 해병기지로 돌아오던 도중 추락했다고 밝혔습니다. 헬기 잔해는 샌디에고 인근의 파인밸리 산악마을 근처에서 발견됐습니다. 군 당국은 유해 수습 작업에 나섰으며 이번 사고에 대한 조사도 진행 중입니다. 바이든 대통령과 군 당국은 각각 성명을 통해 이들 해병대원의 죽음을 애도했습니다. 헬기 잔해가 발견된 파인밸리 지역에는 지난 6일 밤과 7일 새벽 사이 수시간 만에 상당한 양의 눈이 내린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CH-532 슈퍼스텔리온 헬기는 미군이 보유한 헬기 중 가장 큰 헬기로 해병대는 30년 이상 이 헬기를 사용했습니다. 해당 헬기는 병력과 장비, 보급품 등을 수송하는 임무 등을 주로 수용해 왔습니다. CH-532 슈퍼스텔리온 헬기 사고는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지난 2018년 해병대원 4명을 태운 이 헬기는 훈련 중 캘리포니아와 멕시코 국경 근처에서 추락했습니다. 유족들은 추락의 원인이 된 결함 부품을 제공한 것으로 추정되는 업체들을 고소했습니다. 크리스 캠프친스키 맥도날드 CEO는 집밥보다 맥도날드 버거가 더 비싸다라고 말하며 최근 가격 인상을 거듭하던 맥도날드의 일부 메뉴 가격 하락을 예고했다고 CNN이 보도했습니다. 캠프친스키는 전국 매장에서 지난해 4분기 매출이 예상치를 밑돌았다며 이는 소비자들이 맥도날드의 가성비가 떨어진다고 인식한 데 대한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CNN이 인용한 최신 발표에 따르면 지난해 소비자 물가지수는 전년 대비 1.3% 상승에 그쳤지만 외식 물가는 5.2%로 급등했습니다. 전반적인 외식 물가가 상승한 가운데 맥도날드도 그동안 가격 상승 정책을 강행해 왔습니다. 맥도날드를 찾는 고객도 줄었습니다. 캠프친스키는 연소득 45,000달러 이하의 고객들의 수요가 지난 분기에 감소했다고 전했습니다. 이는 맥도날드 측이 지난해 메뉴의 가격을 10% 올린 후 가격 상승이 매출 감소로 이어지지 않는다고 전했던 것과 상반된 결과입니다. 캠프친스키 역시 지난해 10월 한 애널리스트와의 통화에서 맥도날드는 가격 인상을 추진하고 있지만 소비자들은 잘 견디는 중이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맥도날드 측은 소비자에게 합리적인 가격으로 음식을 제공하겠다는 약속을 전했습니다. 가격 하락을 예고한 캠프친스키는 가격 인하의 시기나 규모에 대해는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 2월 9일 금요일 교차로 유튜브 뉴스였습니다. 고맙습니다.